안녕하세요. AI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엔비디아나 AMD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부터 떠올리시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AI 혁명의 첫 번째 파도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승자들이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네, 명백하죠. 하지만 만약에 AI 시대의 진짜 거대한 기회, 어쩌면 그 조 단위의 다음 승자가 반도체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 AI라는 빛이 강해질수록 그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하지만 무섭게 성장하는 분야, 사이버 보안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AI가 어떻게 해커들의 창이 되고 또 동시에 기업들의 방패가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공방전을 들여다보시죠. 네,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은 온통 AI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더 똑똑한 모델, 더 빠른 칩에만 쏠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다들 그것만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관점을 180도 뒤집어 보는 겁니다. AI를 보호하는 기술로 무게중심을 옮겨보는 거죠. 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역설적이지만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AI 그 자체와 AI가 탑재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이 방패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이버 보안이 AI 시대의 새로운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는지 한 3가지 정도의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부터 한번 열어보죠. AI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게 또 범죄자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뭐 막연하게 위험하다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예전 해킹하고는 차원이 다른가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과거의 해킹은요, 뭐랄까, 고도의 전문 지식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의 수공업에 가까웠습니다. 수공업이요? 네. 해커 한 명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코드를 짜고 침투를 시도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AI가 이 모든 과정을 거의 자동화하고 심지어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해커가 직접 조잡한 열쇠를 수백 번 깎아서 자물쇠를 따려고 했다면 지금은 AI한테 자물쇠 사진만 딱 보여주면 알아서 완벽한 마스터키를 설계해주는 셈이죠. 마스터키를 자동으로 설계해준다니. 그게 정말로 가능한 수준까지 왔나요? 뭔가 좀 와닿는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는 해커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외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같은 좀 어설픈 피싱 메일 보냈잖아요. 아, 네네, 많았죠. 보자마자 그냥 스팸 처리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AI는 특정 공격 대상의 SNS, 링크드인 프로필, 최근 검색 기록, 심지어 사내 메신저 대화 스타일까지 다 학습합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거죠. 김 부장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분기 보고서 수정본입니다. 특히 7페이지 데이터 관련해서 부장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와, 이걸 받고 의심할 사람이 거의 없겠는데요? 거의 없죠. AI는 이런 초개인화된 정교한 공격 스크립트를 수만 개씩 자동으로 생성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성공률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건 그냥 기술이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공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챗 GPT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만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의 AI 모델 클로드를 이용해서 특정 사이버 범죄 그룹이 기술 대기업, 정부기관, 은행 같은 대형 기관들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잠깐만요. AI 개발사가 스스로 만든 AI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건가요? 네, 자기 기술의 위험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레드팀 활동이었죠.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뚫리기 쉬운지 직접 공격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대목은 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이었습니다. 뭔데요? 상당한 인간의 개입 없이 실행된 최초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아, 즉, 인간이 그냥 저기 한번 공격해봐 라고 지시만 내린 건데 AI가
알아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격 코드를 생성하고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는 전 과정을 거의 스스로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공격의 효율이 높아졌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커의 AI가 똑똑해지면 그걸 막는 방어 AI도 똑똑해지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끝없는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이버 보안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군비 경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방패를 파나 쪽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어째서죠? 왜냐하면 공격자는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되지만 방어자는 단 한 번도 뚫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새로운 공격 기법이 등장할 때마다 기업들은 혹시 우리도 당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 때문에 지갑을 열고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죠. 네네. 해커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곧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교체 주기와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지속적이고 막대한 투자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공격 기술의 발전이 곧 방어 시장의 성장을 담보하는 역설적인 구조군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같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영역의 싸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무대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거대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더 이상 모니터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모니터 밖으로요? 네, 현실 세계로 물리적인 공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AI, 즉 피지컬 AI의 등장 때문입니다. 물리적 AI라면 자율주행차나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운행하는 로봇택시,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물리적 AI는 인류의 생산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해커들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새로운 공격 목표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고객 정보를 빼내는 거랑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해킹하는 건 피해의 규모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제 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을 가끔 무시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공포감이 이 시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웹사이트 해킹의 피해는 무엇인가? 대부분 금전적 손실이나 기업 평판 하락 정도겠죠? 맞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보고가 가능하죠. 하지만 물리적 AI에 대한 공격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인도로 돌진하거나 공장의 로봇팔이 오작동해서 생산 라인을 파괴하고 주변 작업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리스크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보안에 투자해야 할 비용과 의무의 수준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모든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자율주행차, 모든 로봇 하나하나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앞서 이야기했듯 AI 덕분에 해커의 수는 늘어나고 공격 기술은 정교해집니다. 네. 둘째, 물리적 AI의 확산으로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 즉 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 팩토리 설비 같은 엔드포인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는 늘고 공격할 대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네, 완벽한 폭풍이네요, 정말.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사이버 보안 시장에 전례 없는 골든에이지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공격자와 공격 대상이 동시에 늘어나는군요. 위협이 커지고 시장이 열린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도 궁금합니다.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흐름, 바로 예측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가장 큰 관점 중 하나는 이들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팔고 끝내는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대부분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연간 반복 매출, 줄여서 AAR이라고 부르죠. AAR 모델이요? 네, 매년 꾸준히 구독료가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단순히 매년 돈이 들어온다는 것 외에 이 AAR 모델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확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확장성.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 내후년 매출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구독자가 있으니까요. 이건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집행하는데 엄청난 안정성을 주죠. 아, 그렇겠네요. 또한 한 번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추가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고객이 1만 명이던 10만 명이던 서버 비용 정도만 추가될 뿐이죠. 이게 바로 확장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복사되는 구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흥미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뭔가요? 순수익 유지율이라는 건데요. 이건 기존 고객들이 작년에 100만 원을 썼다면 올해는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100%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잘 나가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이 수치가 110%, 120%를 훌쩍 넘습니다. 와, 그게 무슨 뜻이죠?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 서비스를 구매해서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의미입니다. 와, 신규 고객을 한 명도 유치하지 않아도 기존 고객들만으로 매출이 저절로 성장하는 구조라니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그렇죠. 실제 기업들의 성과는 어떤가요? 이 분야의 대표 주장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2026 회계연도를 59억 달러의 ARR로 시작했습니다. 59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8조 원에 가까운 연간 구독 매출을 이미 확보하고 시작한 거죠. 이게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와. 또 다른 강자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2026 회계연도 2분기를 46억 6천만 달러의 ARR로 마감하면서 20%의 견고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숫자네요. 그런데 그 성장률은 인상적이지만 이 시장은 이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거인들이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규 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 부분이 시장을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분명 기존 강자들의 지배력은 막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한 물리적 AI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이나 클라우드 보안과는 전혀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아, 예를 들어 자동차의 복잡한 제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기술, 로봇의 운영체계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같은 것들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기존 강자들과 새로운 전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미 튼튼하게 성장하던 사이버 보안이라는 배에 물리적 AI라는 강력한 로켓 엔진이 하나 더 달리는 형국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미 강력한 성장 동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 변화 중 하나인 물리적 AI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촉매제가 더해지는 상황인 거죠. 이들의 성장세가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빛나는 주인공인 반도체 기업들 뒤에 숨겨진 그러나 어쩌면 더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첫째, AI는 해커들의 공격을 자동화하고 초고도화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이를 막는 방패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자율주행차와 로봇 같은 물리적 AI의 등장은 데이터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를 만들었고, 이건 곧 막대한 신규 보안 시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기반의 AIR 비즈니스 모델은 이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성장을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죠. AI 칩을 만드는 개척자들 뒤에서 AI 시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 수호자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외부의 위협, 즉 해커로부터 물리적 AI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위협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서요? 네, 고도로 발전한 로봇이나 자동차의 AI가 외부의 해킹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려 한다면 그때 우리를 지켜줄 보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 어쩌면 미래의 사이버 보안이란 단순히 외부 해커를 막는 것을 넘어
AI 그 자체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